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막 릴스도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도파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자괴감 들고, 음.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0살 차이 나는 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에 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아,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언니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자, 언니, 이번 주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이죠? 오늘은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중독성 강한 SNS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SNS 하시나요? 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SNS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처음에 SNS 어떤 걸 사용하셨었나요? 저는 아마 초등학생 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SNS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제 스마트폰을 저 포함해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했고 그게 아마 제 첫 SNS였던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로는 막 게임만 하고 SNS 활동은 많이 안 했어서 핸드폰이 생기고 SNS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언니가 컴퓨터 앞에 종종 앉아 있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언니는 컴퓨터를 활용한 SNS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네이트온이라는 것을 시작했었어요. 네이트온 혹시 음. 아세요? 네이트는 들어는 봤어요. 아,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많이 하지 않았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음. 언니가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SNS라는 걸 자체를 일단은 많이 안 했던 시기였고, 음. 그러면서 이제 네이트온은 회사에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디버디라는 SNS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친구들도 버디버디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솔직히 버디버디는 SNS라기보다 이제 채팅이죠. 채팅 음. 앱이긴 한데, 그걸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정말 그냥 컴퓨터 키면 자동 로그인처럼 음. 항상 먼저 나오게. 1순위로 일단 켜야 되는 게 버디버디. 그러고 나서 아. 그 전체 메시지 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네. 로그인을 딱 하면 하이를 전체 메시지로 돌리는 게 아, "나 등장했다."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웃지 마세요.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랬고. 음. 아. 그게 진짜 버디버디가 진짜 재밌었는데 어쨌든 이제 버디버디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 상의 SNS는 싸이월드라는 사이트를 했었어요. 음. 싸이월드라는 정말 이제 SNS의 정말 시초 그런 음. 사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뭐랄까요. 고전 SNS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버디버디와 싸이월드인데 사실 막 네이트온, 버디버디 이런 거는 정말 듣기만 했고 싸이월드는 제가 막 운영을 해 보진 않았지만 대충 막 외형이랑 도토리 시스템 이런 거는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싸이월드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일단 먼저 말하자면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큰언니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자기 싸이월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줬대요. 근데 제가 언니 싸이월드를 막 보다가 글을 다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언니가 거기에 막 사진이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다 지워 가지고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먼저 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뭐 왜 무슨 생각으로 삭제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삭제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나름 '아 내가 그랬나?' 하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 큰언니의 추억을 제가 막 만약에 제가 삭제를 했다면 큰언니의 추억을 그렇게 막 없애버린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큰언니가 이거를 듣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어린 동생한테 아이디 비번을 가르쳐 줍니까? 언니가 잘못한 겁니다. 네, 그나저나, 네, 맞아. 싸이월드 도토리 시스템이 있었죠. 정말 그것도 진짜 하나의 추억인데, 음. 도토리가 있어야 나의 싸이월드 페이지, 스킨도 꾸미고, 노래도 꾸미고, 막, 여러 아이템, 카테고리, 별로, 하나하나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음. 우리가 손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걸 온라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페이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제 되게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사이트가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는 항상 방문자 수가 숫자로 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친구들이랑 방명록을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항상 답장을 가가지고 그 친구 사이트에도 가가지고 방명록 써주고, 방문자 수 늘려주고, 그리고 이 음. 겉에 방명록 카테고리 말고도 그 겉에 무슨 댓글 다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요즘 네이버 카페를 보면 뭐 출석합니다 이렇게 댓글 한 줄씩 다 달들이 음. 이렇게 겉에 댓글 다는 게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달고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은 무조건 막 도토리 사고 그랬던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다. 어 완전 페이지 꾸미기에 정말 모두가 진심이었던 시대였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저도 진짜 싸이월드가 한국의 SNS 세계를 가장 크게 강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이 아무래도 대단하기도 하고 제가 2000년대 초반 이제 고등학생들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도 꼭 빠지지 않고 싸이월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거기서 노래를 트는데 막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 막 싸이월드 추억의 배경음 약간 이런 플레이리스트들도 되게 많이 보고 음, 그래서 그런데 언니는 혹시 뭐 배경음 설정하는 거 있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유행했던 노래들로 많이 음. 배경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버즈, G.O.D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음.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좀 잔잔한 음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잔잔한 음악을 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노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노래를 막 여러 음. 번 바꾸지는 않았고, 그냥 네. 예를 들어 G.O.D 노래를 하나를 했다 이러면 그걸 굉장히 오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네. 아, 그리고 싸이월드는 마팔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일촌맺기였던 것 같은데, 네. 버디버디 막 친구들끼리 아, 우리 오늘 음. 일촌 맺자고 이러면서 그러고, 게시물도 다이어리처럼, 제가 다이어리를 온라인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이어리처럼 꾸며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자랑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내 셀카만 올리고, 뭐 이제 사진 저장용으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음. 여러 가지 정보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했었어요. 음. 싸이월드라는 게. 네. 저는 주로 나의 이야기 저장용으로 썼던 것 같고, 그 음.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을 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막 백문백답 이런 것도 올리셨나요? 아, 저는 안 했는데 많이 이제 네. 많이들 했죠. 아, 그또 그 시절. 저도 제 블로그에 하나 있어요. 백문백답. 어쨌든 언니는 언니 이야기 저장용으로 썼군요. 그 싸이월드도 약간 나만 보기, 뭐 전체 공개, 뭐 일총 공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 뭐 전체 공개였나요? 있었어요. 네, 음. 그러면 확실히 뭔가 나만의 이야기를 쓰기도 좋았네요. 맞아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촌을 경험하지는 못했고 이제 친구 신청으로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하면 팔로잉과 팔로워를 늘렸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남이 올린 글을 제 계정에도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막 제 글이나 제 사진을 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제 계정에다가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막 퍼가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아마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카카오톡 조작하기 이런 걸로 막 연예인들 이름 달아서 막 사진 몇 개 올리고 그 댓글로 그 밑에 댓글로 그거 관련한 막 소설을 연재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 소설을 어쨌든 그 쓰시는 분도 이제 자기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그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글을 들어가서 댓글을 봐야 되는데 그 글을 이제 제 계정에다 공유해두지 않으면 그걸 못 보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찾을 수는 있는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근데 또 이거를 음, 약간 전체 공개로 공유하긴 좀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음, 저는 나만 보기로 그 글들을 공유해서 틈틈이 이제 그 소설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음. 페이스북은 이제 제가 한창 막 중학교 때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던 시기라서 제 사진은 막 진짜 가끔만 올리고 주로 그때부터 이제 막 정보성 페이지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페이스북에.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페이지들 보면서 막 우리 집 주변에 막 이런 맛있는 게 생겼대." 막 약간 이런 정보 수집하고 또 친구들이랑 패매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 열심히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아, 페이스북을 되게 늦게 시작하셨네요. 저는 20살 되자마자 그때 이제 활성화된 페북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음.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스마트폰을 안 쓰고 투지폰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로만 사용 가능했었었는데 아. 네. 근데 이제 싸이월드를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원래 컴퓨터를 붙잡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그 페이스북을 와 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컴퓨터로 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고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려면 꼭 페이스북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음. 유행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간간히 페이스북을 봤던 것 같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냥 친구들과의 추억 사진 저장 이런 사이트로만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음.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SNS를 잘 활용했어야 됐는데, 아마도 이런 이쪽으로는 재능이 없나 봐요. 아 이게 또 제 생각에는 친구를 페이스북까지는 서로 이제 친구 신청을 해서 수락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계정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넓어졌었는데 이제 친구 신청의 개념이 아니라 팔로잉 팔로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SNS로 쓰면서 SNS의 색이라고 할까요? 뭔가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친구에게 내 일상을 이제 공유한다.' 정도에서 더 확장돼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PR의 용도로도 요새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많이 쓰이는데요. 언니는 혹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인스타그램이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안 했었어요. 시작을 안 음. 하고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점점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고 인스타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따라서 그때 시작을 해봤었는데 인스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미 페북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지 불편했어요. 음. 근데 적응을 하니까 페이스북 제가 페이지 보는 게 좀 불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더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그 막 나왔을 때 페이스북은 그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엄청 많은 사이트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페이스북이 그때 정보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엄청 생기고 무슨 웃긴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생기면서 저는 음. 그것조차 불편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음. 거지 뭐 그런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페북을 접고 깨끗한 인스타로 가야겠다 이래서 인스타로 넘어갔어.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스타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음. 페이스북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 그쵸. 맞아요. 이게 모든 SNS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음. 뭐 유튜브 봐도 유튜브도 처음에는 정보성으로 많이들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음. 버렸고 인스타 시장이 네. 커지면서 해킹 아니면 아이 사진 도용, 우리 사진 도용 이런 음.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음. 그냥 저는 비공개 처리를 싹 다 하고 사진을 싹 다 내리고 거의 눈팅용 음. 또는 이제 공부 살 때 이용만 하게 음. 됐었어요, 네. 인스타그램을. 어. 근데 나는 아무 그냥 할 일 없을 때 정말 습관적으로 인스타를 키면서 그 스크롤 아무 생각 없이 내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 낭비 같다.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디지털 음. 다이어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인스타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음.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인스타를 들어가야 되면 내가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떠요. 근데 음. 로그인을 안 하면 이 피드를 못 보게 자꾸 더 음. 이상 안 보여준다고 음. 막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인스타를 시작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내가 뭘 기록용을 안 올리더라도 음. 로그인을 해야 되나 정말 망설일 때가 많은데 음. 아직까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이어트라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저도 그쵸? 한 2년 전쯤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잠깐 삭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두 음. 달, 세 달 정도 이제 지웠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총학생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나 약간 이런 거를 보려면 무조건 인스타그램에만 공지를 해줘 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행사를 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얼마 안 가서 이제 다시 설치를 했었는데,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막 릴스도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도파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지향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언니 말대로 인스타에서 요새 공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인스타 시장에서 하는 공구랑은 많이 친숙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번에 그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려고 막 찾아보다가 큰언니한테 "아 나 이거 살까 고민이다." 이렇게 "근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다." 얘기했더니
언니가 바로 그 공부를 하는 인스타 계정을 찾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기서 음, 사면 싸다."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공홈에서도 구매해보고, 뭐 인스타 공구로도 구매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음. 진짜 공구로 사는 게 한 몇백 원이라도 쌀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은는 인스타 아이디 여러 개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아 네. 저는 지금은 본 계정이랑 이제 비밀 비공개 계정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막 저는 악기도 치고 막 그림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미를 올리는 취미 계정도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를 많이 하지를 못해서 그 계정은 그냥 지웠고,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두 계정은 딱히 뭐 별건 없어요. 제 본 계정에는 정말 조그마한 막 학교 지인 뭐 어디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 막 이런 되게 조그마한 지인들까지 있으니까 좀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스토리 정도만 올리고 여행 다녀오면 그 여행 게시물 쪼끔 올리고 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비계에는 별거 다 올려요. 막 일상 속 불만, 막 행복, 그냥 재밌는 거 뭐 제가 릴스 넘겨 보다가 재밌는 릴스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해서 막 스토리로 공유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음, 제가 비계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었던 건 아니니까 제가 본계에다가 막 이것저것 올렸어요. 그냥 뭐 제가 게임하다가 막 재밌는 일 생겼으면 막 그것도 그냥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점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제 세상이 넓어지니까 이 이런 것까지 보여주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제 본계에. 음, 그래서 이제 비계를 만들어서 쪼끔 더 사적인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로그에는 이제 쪼끔 더 제 짜잘한 일상이랑 제가 또 생각이 엄청 많아서 약간 막 진지한 생각이 들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블로그에 딱 올리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 블로그도 막 엄청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계정을 운영하는 기술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본계는 여행 저장소, 비계는 그냥 일상 저장소, 블로그는 생각 저장소 약간 이런 저장소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게 저한테는 딱 맞는 용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기술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 그러고 보니 제가 방금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 인스타에서 릴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릴스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근데 사람들이 막 뭐 챌린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이게 뭐야만 하다가 솔직히 안 봤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음. 챌린지 하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다가 이제 점점 릴스 시장이 커지고 이 짧은 영상 이런 시장들이 커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 음. 재밌는 거야. 처음엔 정말 음. 재미없었는데. 음. 아 저도 정말 거부감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릴스가 나오기 전에 한번 틱톡이 또 전 세계를 강타를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저는 틱톡을 제가 듣기만 하고 막 지금까지도 막 계정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저도. 뭔가 되게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을 음, 음, 했었는데, 음, 그 음. 틱톡에 똑같은 기능이 인스타그램에 생겼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언니처럼 적응을 해서 막 재밌는 릴스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현재에는 인스타그램에 릴스랑 뭐 유튜브에도 쇼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숏폼들이 막 짧은 개그 동영상, 뭐 정보 동영상, 광고 영상, 특히 이제 아이돌들 막 신곡 챌린지하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는 숏폼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쇼츠, 숏폼, 릴스 이런 영상들을 잘 안 보는 이유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짧은 영상들, 임팩트 있는 영상들만 보다 보니 긴 영상을 볼 때 되게 지루해하고 참지 음. 못하고 인내를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박사님들 말씀이 나오는 영상도 네. 보거든요. 근데 네. 너무 나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음. 이제 진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정말 이 디지털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까지 나오는 시대에 디지털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음. 저는 또 아날로그랑 같이 섞여 있는 감성 그 세대 사람으로서 정말 음. 너무 안타깝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아직 젊은 3, 40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핸드폰 작은 물건 하나에 지배가 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격이 불같이 변하고 그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SNS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 그리고 나조차 디지털 중독에 빠져서 음. 지금 나의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음.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자괴감 들고, 음.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쇼폼, 쇼츠, 릴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SNS에 대한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그런 콘텐츠들에 의존적이게 되면 확실히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그런 아이러니 있잖아요. 막 '아 유튜브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유튜브 그만 보는 법을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 되게 그니까요, 이제 그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니까요. 음. 핸드폰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음. 못하고 음. 맞아요. 근데 뭐 요즘 현대인이면 다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잖아요. 나 때 이제 내가 거의 20살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세상이니까, 음. 어, 거의 1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 네. 1세대도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음. 나의 자식들이 스마트폰만 하는 나를 보며, 저 음. 아이들은 음.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이게 음. 나는 참 무섭고 벌써부터 음. 안타깝고 저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결핍이 되어도 이거를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SNS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끊은 나의 뇌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음. 인스타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이제 때로는 우리 아이한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놀아줘 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책 음. 읽어야지 아니면 영어 공부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나씩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음. 좋고, 지금의 제가 점점 인스타를 안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면서 나의 가정과 내가 돌봐야 되는 우리 집, 음. 가정, 일상에 집중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저의 모습에 저는 SNS랑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동생은 SNS에 대해 전반적인 생각이 어떤가요? 저는 쪼끔 애매한 것 같아요. 그 SNS가 정말 이점도 정말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정말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양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죠. 저조차도 이거를 스스로가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 모습을 보면 막 그냥 인스타 릴스 하염없이 내리고 유튜브 쇼츠 하염없이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참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거기에 되게 빠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SNS를 통해서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인스타 비계 스토리에 막 제 잔잔한 일상 진짜 별거 아닌 일상 있잖아요. 막 '아 오늘 커피를 샀는데 뭐 반값 할인을 해서 1,000원을 샀다.' 약간 이런 정말 소소한 일상을 공유를 하는 일은 또 이렇게 막 공유를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제 삶에 되게 재미를 주기도 하고 가끔 정보성 계정들 보면은 막 뉴스 같은 거 되게 보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주는 계정들도 있고 약간 그런 계정들을 보면 확실히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저도 그 아까 말했던 인스타를 잠깐 삭제를 했었을 때 저도 되게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삭제를 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비계 스토리에 되게 잔잔한 일상을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소한 이슈만 보면 바로 카메라를 딱 찍어 가지고 비계 스토리에다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 네. 가지고 '아 나 이거 너무, 너무 중독됐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인스타를 지워 버렸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도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처음에는 쪼끔 적응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이 되면서 그게 되게 '아 내가 진짜 인스타그램에 의존을 하고 그만큼 중독이 돼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SNS 중독의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뭐 네. 지금은 다시 깔게 되었지만 제가 삭제를 결심했던 때만큼은 공유를 많이 하지는 않긴 해요. 어쨌든 인스타그램 막 릴스나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인스타그램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니 참 제가 반성을 해야겠어요. 사실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핸드폰 스크린 타임을 봤었거든요. 근데 1, 2, 3 위가 카톡, 인스타,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서 아 반성을 좀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뭐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SNS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음 그것들이 저에게는 맞지 않다. 이런 음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SNS는 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는 숏폼의 경우에 한해서는 악의 비중이 한 8 대 2, 9대 1 음, 정도까지도 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숏폼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숏폼은 거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말 좋은 쇼폼 콘텐츠들도 많겠지만 보통은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정보를 주는 쇼폼이라고 해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짧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사람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쇼폼들에 인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해서 저는 숏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큰데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서 바뀐 사람들의 양상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정보를 접하는 게 엄청 쉬워졌잖아요. 제가 찾아보려면 사실 어떤 정보든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어 내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약간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저는 확실히 쇼폼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게 저도 진짜 몸으로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물론 저는 드라마를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막 16시간 들여서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그냥 한두 시간 유튜브로 요약된 거 영상 보는 걸 더 선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물론 요약해주면 좋죠. 빠른 시간 내에 그 드라마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서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세상이 쇼폼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겠죠? 갑자기 경제. 아, 그쵸. 근데 제 개인 성향상 막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뀐 세상에 제가 적응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막, 쇼폼 싫어! 막 보지 마! 막 결석 안 돼! 뭐 이런 입장보다는, 아, 뭐, 쇼폼 좋고, 보는 거 다 좋은데, 그냥 좀만 적당히 보시고 다들 이점만 취하세요라는 태도이긴 해요. 뭐 그게 아까 말했듯이 쉽진 않지만요. 아까 이제 언니가 말했듯이 막 쇼츠를 보는 언니의 모습이 되게 싫다고 했잖아요. 막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근데 네. 저는 그게 자기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확고하게 있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가 부지런한 음, 사람이고 싶은 거니까 쇼폼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은 걸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언니처럼 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확고하게 있으면 뭐 SNS든 게임이든 쇼폼이든 딱 즐기는 용도, 그 원래 그의 순기능만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일정량 이상 취하게 되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또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딱 그만두면 어느 정도 즐기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황했던 SNS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SNS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이트온과 싸이월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에 잠기셨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 시대에 공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